202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두 번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장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의 신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관련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대여소득의 소득 구분과 관련한 것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은 일반 원칙에 따라 영리 목적의 계속 반복적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대여라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대여 소득에 대하여 연 수익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소액 대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 및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의제 필요 경비를 60% 적용하고 인별 총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확정 신고 없이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방을 대여하고 연 500만 원을 수취하였다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되고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므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음으로 설계 근로자에 대한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설계 업무는 현장 업무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해외 건설 현장의 설계 근로자에 대하여도 월 300만 원 비과세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관련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그 요건이 월정액급여 19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의 경우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직종을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간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금액 계산 관련 부분으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적용 방법에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그동안 비과세되던 2천만 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되었으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되었기 때문에 본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2019년 신고분부터입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하여 주는데요.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면 필요경비 60%, 공제금액을 400만 원 적용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의 판단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인별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면 과세 방법, 소득금액 계산 방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에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세법으로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판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사업장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손익분배 비율별 분배된 수익금액을 다른 개인사업장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입니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주택수의 계산 시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였는데요. 2019년 귀속분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만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의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종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었으나 2019년 이후 차입분부터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까지 6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에는 7세 이상의 자녀와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에 대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개정되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종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도내 기부금 2천만 원까지 15%, 2천만 원 초과 30%를 공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을 인하하여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손의료비 수령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배제됨을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되는 것으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며 2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입니다. 종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임을 감안해서 2019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공제 한도 내의 납부액 중에서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한 금액만을 공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도입 관련입니다. 종전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를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확대하였으며 공제율은 한도 내 금액 내 월세 지급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관련입니다. 종전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에만 적용되었었는데요.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뿐 아니라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에 따른 월세 지급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규정입니다.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 공연비 지출 금액의 30%를 공제하였는데요. 대상을 추가하여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제외 관련 규정입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소득공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